난 그래도 눈밑지방 재배치만 하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안 될 건 없죠. 대신에 아셔야 되는 건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 눈밑지방 재배치와 하안검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0대나 50대의 애매한 나이에 눈밑지나 하안검을 선택해야 하는 기준은, 이것도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실제로 내가 그러면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면 되냐 아니면 하안검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눈밑지방 재배치가 흉터가 안 생기니까 눈밑지방 재배치를 다 원하는 거예요. 원하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눈밑지방 재배치만으로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눈밑지방 재배치만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안검이 필요한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겠냐면,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눈밑지방만 재배치예요. 근데 하안검은 눈 밑에 있는 피부, 근육, 눈밑지방 이걸 다 같이 수술해 줄 수 있으니까 하안검 수술을 할 때는 눈밑지방을 재배치하는 거에 더해서 눈밑 근육도 늘어져 있는 거를 좀 더 팽팽하게 당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눈밑 피부도 처지고 남는 늘어져 있는 부분을 잘라서 그런 처진 부분을 개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안검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근육과 피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안검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팽팽해야 되는데 늘어져서 이렇게 좀 밑으로 이렇게 처져 보이는 느낌. 그다음에 피부가 남아서 막 겉으로 이렇게 주름이 막 생기는 경우, 이런 분들은 그 근육과 피부까지 좋게 해주는 게 당연히 모양이 좋아지니까 하안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눈밑지방이 불룩한 거는 어릴 때부터 있어요. 그건 유전적으로 모양이 그런 거기 때문에 원래 그런 모양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룩한 눈밑은 원래 있다고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더 불룩해지고 아래쪽이 더 꺼지는 일은 생기지만 뭐 20, 30대 젊은 분들도 이미 불룩한 거는 이미 있다고요. 이런 분들은 눈밑지방 재배치만 하면 되겠죠. 사실 중요한 거는 나이가 아니라 눈 밑의 상태겠죠. 눈 밑의 상태가 지방만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지방에 더해서 근육과 피부까지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그래도 눈밑지방 재배치만 하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럼 안 되냐? 안 될 건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모양을 위한 미용적인 수술이니까 원하신 대로 하면 돼요. 대신에 아셔야 되는 건, 그렇게 눈밑지방 재배치만 했을 때는 근육과 피부가 오히려 더 처지고 늘어져 보일 수 있어요. 특히나 피부적인 부분은 눈밑이 불룩하던 지방 때문에 불룩해 있을 때는 피부가 같이 이렇게 팽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처진 거를 많이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눈밑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불룩한 부분이 날씬해지게 되면 그 불룩했던 부분의 피부가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약간 남아 보이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부가 더 남는 느낌이 들고 더 처져 보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불룩한 건 좋아졌는데 피부는 약간 쭈글쭈글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많이 불룩한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난 눈밑지방 재배치 하겠다 이러면 뭐 어떻게 해요? 하시겠다는데 그래도 추천은 안 하지만 하실 수는 있죠. 근데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눈밑이나 하안검의 선택 기준은 사실 나이보다는 눈밑의 상태인데, 대부분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하안검을 하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20, 30대는 눈밑지방 재배치 정도를 하시면 되고, 40, 50대는 이제 중후반 정도로 가시면 대부분 이제 하안검이 필요한 정도 상태가 되세요. 이 노화라는 게 어느 정도 연령과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셔서 50대 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 다 정말 자기가 관리를 잘해서 눈밑이 탄력이 좋고 이런 분들 빼고는 거의 90% 이상은 다 하안검을 하시는 게 맞고요. 눈밑 상태를 본인이 이제 보시면 아시죠? 거울 보시면 내가 이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당겨봤을 때 훨씬 모양이 좋다. 끝에 이렇게 이 근육 당기는 거는 외양각 고정술이라 해서 근육을 끝에 있는 이 뼈, 이 골막에 이렇게 묶어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당겨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거울 보고 한번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진다. 이러면 하안검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외양각 고정술만 따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외양각 고정술은 이제 근육을 이렇게 고정을 묶어주는 수술이니까 끝에 절개는 필요한데 이걸 끝에만 하는 거예요. 딱 묶어줄 부위만. 그러면 절개를 최소한으로 조금만 한 다음에 근육을 당겨서 묶어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외양각 고정, 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외양각 고정술만 고정술이라도 해주는 게 안 한 것보다는 훨씬 좋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피부 남는 부분도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피부 남는 거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하안검을 하셨던 분들에 있어서 다시 좀 불룩해지고 조금 근육이 좀 늘어져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피부가 막 남진 않거든요. 피부는 이미 그때 많이 이제 좀 잘라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막 10년 지났다고 해서 피부가 갑자기 막 많아지면서 확 늘어나 뭐 더 이렇게 막 생기고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불룩한 느낌은 드는 거예요. 눈밑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결막을 통해서 속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겉으로 외양각 고정술을 끝에만 절개를 해서 이렇게 외양각 고정술을 해서 근육을 당겨주는 수술을 해요. 예전에 하안검 하셨던 분들에서는 굉장히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하안검은 재수술을 못한다. 환자분들 상담 오셔서 하안검은 재수술 못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못하진 않죠. 못하진 않는데 처음 수술을 할 때는 이 구축이 생기고 이럴 확률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물론 너무 많이 잘라버린 피부를 자르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일이 거의 잘 안 생겨요. 근데 두 번째는 하안검 재수술을 할 때는 이 피부를 거의 안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당겨져요. 특히 수술하고 막 한 달, 두 달째 시간이 지나면 보통 3개월 이후가 되면서부터 점점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구축이 생기는 시기는 상처가 나고 상처가 아무는 과정 중에 보통 상처가 나면 처음엔 좀 붓기가 생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빠지면서 한 3주 정도째부터 이제 이 어떤 유착기라 그래서 이렇게 오그라드는 시기거든요. 상처가. 하안검 재수술의 경우는 좀 더 많이 오그라드는 거죠. 처음 하는 경우보다. 그러니까 2, 3주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까지는 조금 이런 당겨진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런 모양이 하안검 재수술. 근데 사실 그게 좀 뭐 안 생기면 좋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불편하긴 하잖아요. 약간 당겨 보이니까. 하안검 재수술의 경우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안검을 다시 해야 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